그걸 떠나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그러면 박영효 교수는 과연 우리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의 발표입니다. 먼저 같은 안보인 그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이와 관련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박수근 장님께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고, 장 교수께서 이 국제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의 흠실에 대한 보다든가 자유로운 행사하는 것을 해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제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 하면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오는 현장에서 전장에서 이 군사 전략을 쓸 수 있고, 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책을 위한 전략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이번과 관련해서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태, 어떤 분은 침몰 사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자 피격 침몰 사태라고 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이 소연이 명확히 드러나면 북한이 피격이 있는, 북한 측의 공격이 위한 피격 침몰 사태가 되겠죠.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오후에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전 공군대학 총장, 여기 말씀 신용장 장께서 가장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좀 해보고, 혹시 참고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시장국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사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군사적 전면 대결 태세를 선언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 조치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는 대응, 대신 방안 준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완전치 못했는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자성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저희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는 말씀이라도 혹시 드리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대응 전략이나 대응 방안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보안, 정비, 그리고 강화, 지원, 또 투자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좀 현실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직자적으로, 지금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한국 교수께서 국민의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한 최근 여론조사의 국방대학교에서 한 교수께서도 임명하시지만은 국방대학교의 과거 여론조사랑 또 최근에 다른 기관 여론조사랑 해서 한 결과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00 현재까지 보면은 제일 처음 안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의식은 11.9%지만은 천안함 침몰
사태가 발생한 현재는 66.8%의 안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앞서 박승준 장관께서 왜 그런가 중요한 원인을 규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런 그 행동, 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 속 사석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우리의 이제 한명숙 교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모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는 대가 없이 찾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평화 지금 바깥에 이 자리를 알고 바깥에 보면 햇빛이 좋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생각들은 이런 천안함 침몰사태 우리 40명의 영웅들에 대한 장례식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우울함을 느꼈을 때지만 지금 많이 또 잊어버렸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워싱턴의 한국 6.25 전쟁 기념면들을 보면은 여기에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4만여 명의 미국인 성도들 그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걸 느끼고 안보를 얘기할 때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일반 국민 사이에는 그런 거는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처럼 이런 분야에 있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전파, 설득, 이해 이거는 아직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런 접근에 대한 시도 금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동반해야 된다는 내만의 현실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게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강건한 억지력 또 반드시 평화,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승준 장관께서 북한의 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인 이제 정보 자산 획득, 어떻게 정보 판단하고 그것을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시해 주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북한 정세 평가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냉정하게 좀 제대로 대처를 해왔느냐라는 것이죠.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군부를 전면에 앞서서 하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해오고 우리 국방 전문가들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서해상에서 그러한 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바다 밑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라고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백령도 인근에서 서해상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서해 포항 제도라든가 서해와 MLL을 무력화시키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수준을 높여오고 또 그러한 행동을 정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해서 북한 정세 평가를 좀 제대로 하고 그에 대해서 안보적 차원 또 안보 국방적 차원에서는 그럴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응 전략,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그 판단, 정책 최종 정책 결정자가 어떠한 정책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안보, 군사, 국방 전문가들이 그러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정확한 설득력이 있는